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개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환경들을 설정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죠?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변수, 그리고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시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한 저는 요렇게 하고 이제 실습을 하는 그러한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개념부터 우리가 잡고,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해하리라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뭐,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이해를 못 하더라도 상관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우리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안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쭉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습을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복기를 하는 형태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변수예요. 변수는요, 대학교 4학년 컴퓨터공학과 졸업한 학생들한테 제가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변하는 값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한 20%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변수라는 것은 왜 변하는 값이 되느냐라는 그게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에 이게 이제 메모리 구조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선언하면 이렇게 메모리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자료형이 바로 데이터 타입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자료형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변수를 선언하고 대입되는 순간 자료형이 결정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따로,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프로그래밍 언어 C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를 공부를 하셨다면, 뭐, 인트 이런 거부터 쭉 우리 기본형 타입들, 8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자바에도, 그렇게 요게 이제 4바이트인데요. 이렇게 4바이트짜리를 하나 선언해 놓고 변수명을 여기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어떤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하겠죠.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근데 또다시 우리가 이걸 덮어 쓰죠. 20. 이러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메모리 구조학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10, 20, 30 아니면 값을 안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초기화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변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자바라는 강의도 다 이제 풀로 이렇게 올려놓은 인강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저도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변수라는 게 이런 형태로 돼서 데이터 타입의 크기에 만큼 이러한 메모리에 이제 할당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age라는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10이 정수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 얘는 베리어블의 약자죠. 그래서 저장이 되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age 값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덮어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덮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틀리지 않은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형이라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인트, 그죠? 숫자, 문자열, 뭐 문자, 그리고 true와 false를 지니는 그러한 불린 타입,
뭐 이런 것들 이제 객체도 있고요, 어레이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가 전부 다 이러한 데이터 타입 따라서 자료형이다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산자인데요. 연산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4층 연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요. 또 뭐 논리 연산자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퍼랜드 그리고 뭐죠? 오퍼랜드하고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가 연산자고요. 오퍼랜드가 피연산자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변수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죠? 그래, 알았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규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는. 그래서, 이름은 의미 있게 짓는다라는 거죠. 아니, 나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int a란다. 바 a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도 다, 이거 age니까 나이겠구나라는 그렇게 적어주는 게 의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단어를 연결한 변수의 이름은 낙타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명을 적어요. 그래서 last 뭐 day다.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적어주자라는 이게 이제 낙타 모양처럼 이렇게 굽었다고 해가지고 등이 굽었다고 해서 낙타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밑줄 혹은 달러로 시작을 해야 한다. 문자나 밑줄 달러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거의 밑줄이나 달러로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문자로 시작을 하되 여러 문자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last 언더바 day 이렇게 day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말이죠. 알겠죠? 뭐 그런데 뭐 저랑 같이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밑줄로 시작하는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역 변수라든지 뭐 이제 그런 변수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변수들한테는 언더바로 시작을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근데 달러로 시작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좀 안 보이는데요. 변수 선언과 값식 할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베리어블의 약자인 바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어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 아까 바 age처럼 그리고 변수 오른쪽에 대입 연산자다. 그죠? 대입 연산자는 유일하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붙여주고 오른쪽에 저장할 값이나 혹은 식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변수 선언과 값 할당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빠 하고 그리고 age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언과 동시에 우리가 초기화를 한다.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경우가 또 있겠죠. 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쿨이다. 학교다. 그죠? 학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이렇게 스쿨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학교 이름을 뭐 XX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다. 학교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선언과 그리고 대입을 분리를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인데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그래머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프로그래머들의 권장하는 것은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제가 아까 말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메모리에 이렇게 잡혀져 있고 여기 스쿨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수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더미 데이터, 쓰레기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별로 원치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줌으로써 어차피 값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이 덮었으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래머든지 간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할당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사인먼트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자리 공간을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값을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당.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선언과 동시에 할당, 뭐 이렇게 하는 거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혹자들에 의해서 누구는 초기화, 누구는 할당. 뭐 근데 초기화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10이라는 의미적인 값을 주지 않고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값이 있는 뭐 18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값을 할당한다. 이렇게 구분을 세분하게 짓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나이 관련된 계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입니다. 함수고요. 여기다가 calc라는 함수명이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제 우리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오는 게 매개 변수 혹은 파라메타, 인자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타, 인자값, 뭐 매개 변수, 아규먼츠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니까요. 항상 기억하실 거는요. 자, 뭐 어떠한 이렇게 캘크잖아요. 근데 이걸 호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호출하죠. 그러면 어떠한 형태에 대한 이러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런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 AG 뭐 ST, S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도 하고요. 파라메터라고도 하고요. 인자값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아규먼츠라고도 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책마다 매개 변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자들이 파라메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자값, 아규먼츠 뭐 저도 막 섞어서 쓰긴 합니다만은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은 말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아규먼츠 즉 파라메타 매개 변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호출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캘크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세미콜론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문장의 구분을 짓기 위한 것이고요. 이게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을 하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을 지을 때 이 한 단락을 실행을 하는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을 해라. 뭐 이런 형태로 인스트럭션 명령을 실행을 하는 구분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미콜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다 세미콜론이
붙어져 있는 것을 아마 좀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보셨을 거고요. 근데 태그, 그죠? HTML 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꺽쇠로만 이루어져 있죠. 근데 물론 속성을 넣어줄 때는 CSS에서도 우리가 속성 구분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주죠.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잠깐 보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자바에서는 이걸 이제 선언부라고 하고 이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중갈로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정의부 혹은 구현부라고 해요. 그래서 캘크 이렇게 외치면 요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면 한번 보세요. 바에서 변수를 선언했네요. current year라고 해서 이 변수에다가 자, 이렇게 2019를 넣었어요. 지금은 근데 2020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도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프롬프트라는 이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메시지 창이 윈도우 탭에 이렇게 있으면, 크롬 창이 있으면 여기에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텍스트가 뜨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연도를 입력해라 라고 하고 YYY 형태로 이제 우리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받겠다라고 이제 YYY로 이렇게 요거를 먼저 프롬프트 창에 요렇게 프롬프트 창에 있으면 나 태어난 연도를 입력해라 라고 하고 여기에 입력 창에다가 이 값이 여기에 딱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입력해라고. 알겠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세요 해서 연도를 birth year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여기에다가 assignment, 할당을 하게 되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구조로 이렇게 보면 일단은 뭡니까? current year에 여기 2019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birth year에는 이제 뭡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1995년이다 이렇게 입력을 받았으면 여기에 1995가 들어가 있겠죠. 할당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 age 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쓰레기 값으로 age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urrent year에서 마이너스하고 birth year를 빼주면 비로소 이제 나이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빼고 나서 플러스 1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뭐 만 나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이렇게 age라는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이 쿼리 셀렉트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쿼리 셀렉터라는 내용은 소위 말해서 그냥 쿼리를 이제 셀렉터를 하는데 그죠? 요렇게 우리가 보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니까 참 애매한데요. 이게 뭐냐면 HTML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걸 듣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샵 리절트라는 거는 HTML 어차피 자바스크립트가 HTML이라는 프론트 단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HTML 파일 내에 ID 선택자로 리절트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쿼리 셀렉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inner html 이렇게 이 부분은 HTML 코드를 변경을 시켜라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도큐멘트에 있는 이 도큐멘트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DOM이라고 뒤에서 배울 건데요. 이 현재 문서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문서에 이렇게 웹페이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헤드도 있고 바디도 있고 그리고 뭐 바디 안에는 뭐 우리가 헤더도 있고 뭐 div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ID 선택자를 이제 셀렉터 이제 선택자를 이제 HTML에서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게 되면 그거를 샵 리절트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 .inner html 해서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요렇게 넣어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우리가 변수로 구했던 이 결과값을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여기에 샵 리절트라는 아이디 선택자가 있는 곳에 이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완벽하게 이해 못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우리가 연습, 그러니까 실습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알겠죠? 여튼, 이렇게 변수가 지금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앞으로 자주 쓸 내용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이거 나는 못해. 이런 건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아이디 선택자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표식을 해 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자료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트형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바에 대한 얘기고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다르기 때문에 자료형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기본형과 복합형이 있는데요. 자, 기본형은요. 복합형은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이제 참조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튼 기본형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자, 넘버 간단하게 넘버 숫자예요. 알겠죠? 다운표 없이 표기한 숫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string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작은 다운표 우리가 전문적인 IT 용어로는 싱글 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큰 다운표는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고요. 그리고 분리는 논리형이에요. 참이나 거짓. 그래서 true나 혹은 false 두 가지의 값만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는 이게 없어요. null은 있는데요. undefined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만 하고 정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undefined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null이라는 것은 값이 유효하지 않을 때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웹프론트 디자인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뭡니까? 먼저 HTML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CSS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론트 엔드 단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근데 백엔드 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C나 혹은 C, 자바 이 둘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마스터하시고 그리고 DB 언어 뭐 MySQL이나 오라클, 마리아DB 뭐 이러한 등등을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JSP 웹 프로그래밍으로 가려면 JSP 아니면 앱으로 가시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JSP를 하면서 같이 HTML과 위에 있는 이 프론트 단에 있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같이 여기에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어차피 이게 웹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백엔드 단에서 올라와서 이 지금 현재 자료형을 이렇게 보신다면 굉장히 이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론트 단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든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든 간에 조금 백엔드 단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간단하네 이렇게 보실 거고 프론트 단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C나 자바라는 언어를 좀 공부를 프론트 단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 단을 같이 멀티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null은 값이 유효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형이라고 해서 뭐 때로는 우리는 자바에서는 이걸 참조형이라고 하는데, 자, 어레이라고 해서 이거는 방을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유형이 바로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요, 객체라고 해서 얘는 함수와 함께 속성, 그래서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놈이고 속성은 어떻게 보이는 값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TV가 있으면 TV는 보일 때는 몇 인치고 뭐 L이 몇 인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길이가 어떻고 그리고 색상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속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TV는 채널을 켰다가, 전원을 켰다가, 껐다가, 그리고 채널을 높이고, 다운하고, 뭐, 이러한 기능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함수죠. 그죠? 그렇게 이제 포함된 유형이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요, 뒤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 디테일하게 보면 숫자형은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죠. 따옴표가 안 붙었다, 그죠? 그리고 정수기 때문에 얘는 소수점이 없죠. 그죠? 이렇게 표현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10진수, 8진수, 16진수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벌스 이렇게 해서 뭐 undefined도 있고 type of 이제 해서 벌스 이어해서 넘버 뭐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같이 실습하면서 자, 요렇게 요런 형태가 정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수는 당연히 소수점이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 요런 형태로 우리가 17.5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밀한 실수 계산을 못 해요. 이거는 어떤 언어든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 C 언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바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바 언어라든지 C 언어에서도 이 더블이나 플로트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통 기본 4바이트에서부터 8바이트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얘가 CPU에서는 연산의 오차가 실수에서는 지수와 가수로 나누기 때문에 분명히 오차가 조금 발생을 해요. 실제로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하는 부분을 최대한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우리가 소수점 자리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세 자리, 네 자리 혹은 많이 써봐야 진짜 많이 써봐야 네 자리에서 다섯 자리까지 쓰죠. 예. 그런데 이 더블이라는 거 혹은 플로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8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러면 2의 8승이에요. 2의 8승. 그죠? 그러면 이걸 빗들어 나누면요. 엄청나게 지수와 가수가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있기 때문에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한 실수 계산은 어떠한 언어든지 CPU의 오차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형은 이렇게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알겠죠? 그리고 스트링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은 자료를 의미하고요. 숫자도 따옴표로 묶으면 스트링, 문자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이거는 캐릭터 타입이고요. 한 문자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여러 문자를 합쳐놓은 문자열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하나의 문자형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따옴표 안에 또 따옴표를 넣어야 할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넣어 주셔도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스트링 배열이라든지 그러한 스트링에 대한 배열 어레이나 아니면 객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논리형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자료형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반복문이라든지 조건문이 있는데요. 그 if라든지 그런 조건문에서 우리가 조건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이라고 해놨으면 이게 식이잖아요. 그죠? 2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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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이라고 해놨으면 이게 식
그럼 21이 크죠? 20보다는. 그럼 이거는 true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논리형이다 또는 불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undefined는요, 자료형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즉, 이 상태를 의미하죠. 그죠? 이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변수가 undefined라는 것은 처음부터 변수의 값을 할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바로 undefined구나,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econd하고 null이라고 줬어요. 이거는 이제 null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할당된 값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여기에는 차라리 그래도 null이라고 넣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쓰레기 값으로는 최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는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undefined보다는 이렇게 null로 초기화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됐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요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요. 뒤에 이제 배열이라든지 객체, 그리고 자료형의 특징, 연산자 이 부분은 두 번째 이론 시간에 제가 앞에 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복기를 좀 하고요. 요거를 이제 실습을 해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배열부터 시작을 해서 이론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돌려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실습할 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제 실습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